공포라디오 마녀지.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마녀지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해 오싹한 경험을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커다란 차 사고를 당했었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집에 들러 간단히 짐을 꾸리고 사람이 없는 산속 자연에서 좀 쉬었다 오자 했었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휴가를 가던 중에 전 사고가 났었고요. 사고가 난 지점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이었어요. 게다가 그 근처에 민가도 거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지나다니는 차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약 1분에서 2분 사이에 가까스로 눈을 떠 제 눈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누군가를 본 것 같기도 했지만 전 곧바로 정신을 잃었었죠. 그리고 진짜 위험했던 사실은 제가 그 사고를 낸 가해자에 의해 납치될 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경찰이 해준 얘기였죠. 가해자가 신고하기에는 불리한 상황, 예컨대 심한 음주운전 상태였거나 아니면 수배 중인 범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대부분 뺑소니를 하거나 부상자를 은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심각하게 부상당한 저를 차 트렁크에 실으려다가 정말 첫눈으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그 장면을 들켜서 가까스로 납치 상황까지 가진 않은 거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그 정도로 부상을 당하고 납치되어 아무도 모를 곳에서 죽어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표정으로 드러났는지 경찰분은 범인이 잡히면 꼭 알려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폐차를 했던 터라 당장 새 차 살 여유는 없어서 중고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차체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였는데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차량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였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도 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전 차에 차량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던 터라 없으니 의외로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출장이 잦은 제 직업 특성상 내비는 필수였어요. 그래서 휴대용 차량 내비를 구하기 위해 집 근처 중고샵을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눈에 띄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3년 정도 된 모델로 설명란에는 초기화 안됨, 설명서 없음, 작동 보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가격은 새 제품의 5분의 1 수준이었고요. 중고샵 사장님은 이전 주인이 급하게 팔고 갔다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구매할 거냐고 재촉하듯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가게 사장님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좋은 거래라고 생각해 그냥 구매했습니다. 사장님은 가게를 나설 때까지도
환불 불가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했어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건가? 하고 불안함을 안고 주차장에서 바로 작동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거 소켓에 어댑터를 꽂으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예상대로 이전 주인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설정을 확인하던 중 저장된 목적지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였어요. 순간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저희 회사가 지역에서 꽤 큰 기업이라 거래처나 고객이 방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목적지는 타겟 홈이라고 저장된 주소였죠. 집은 어디일까 하고 조심스레 주소를 본 순간 저는 온 몸이 얼어버리는 듯 멍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고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집 주소 역시 제 집 주소와 일치했던 거였죠.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세상에, 이 내비는 점원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끌려서 고른 것인데 우리 집과 주소만을 입력해 놓은 그것도 마이홈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타겟 홈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만 내 머릿속에는 얼마 전 집 앞에서 일어났던 차 사고가 우연한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납치될 뻔한 사건이 실제로 계획된 범죄였을 수도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하늘은 내 편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운 생각만 들고 이 내비게이션에 저주라도 깃들었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이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을 하라는 신의 도움인 것도 같았어요. 그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들이라면 저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이 남자와 저는 악연이라는 고리에 묶였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악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범인이 꼭 잡혀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그 당시엔 구매했던 중고 내비게이션도 경찰에 제출하고 범인이 잡히길 간절히 기도했었죠.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사고와 내비게이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사연자님과 그 범인 간의 악연의 고리는 끊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상하리 많지 여러 방면에서 연결이 되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잘 구분해 보세요. 무작정 눈에 자주 보이고 눈에 밟힌다고 해서 긍정적인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마녀 쥐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